네, 지금부터는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지하통신구 화재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이 지하통신구를 흔히 정보통신기술의 모세혈관이라고 부른다는데 이 지하통신구가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 광케이블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심장에서 나온 피를 이 온몸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자, 그래픽을 보시죠. 네. 그 지하통신구의 구조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구조입니다. 그곳에 광케이블이 있는데 이 광케이블 안에는 유무선 인터넷, 또 인터넷 전화, IPTV, 그리고 인터넷선을 통해서는 카드 결제 정보가 오고 갑니다. 네. 이 광케이블에 문제가 생기면 모바일 메신저는 물론 SNS, 그리고 인터넷은 물론 전화도 안 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세상과 단절됐다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네. 지난 1994년에 그 한국통신 광케이블 화재가 났을 때도 그 당시 언론에서 정보, 통신, 금융망이 마비됐다고 했는데 당시에 썼던 거라고는 집전화기나 호출기, PC통신이 전부였거든요.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시설인데 근데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 소화 시설이 없었다죠? 예, 그 소방당국은 브리핑에서 사고가 난 지하통신구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신 이 통신구 근처에는 소화기가 통로에 배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신구가 워낙 좁은 데다가 자동 소화 설비가 없다 보니까 불길을 잡기가 어려워서 지금도 계속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지하 통신구의 길이가 500m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행 소방법상에 보면 그 통신구 길이가 500m 미만일 안 될 경우에는 그 연소 방지 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의무가 아니었던 거군요. 그리고 이 사고에 대비한 우회 설비 같은 것도 없었나요? 당연히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우회 설비망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그래픽 보시면요. 이 사고가 난 아현 지사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여의도지사로 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의도지사도 자신의 정보 말고 아현지사의 정보까지 떠안은 상태고요. 주말이다 보니 통화량도 많고 카드 사용량도 많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네. 여의도 인근에서도 장애가 있었다는 제보들이 많았었는데요. 아마 이런 과부하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광케이블은 보기에 유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동통신은 무선인데 왜 불통이 되느냐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죠. 예, 그 휴대전화의 통화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역시 네.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기지국과 휴대전화 이용자 사이에는 무선으로 이 정보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지국에서 인근 지사로 정보가 넘어갈 때는 광케이블, 즉 유선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케이블이 고장이 나면 휴대전화 통화가 먹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